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제일 핫하다는 그 브레이브 걸스라고 그 그룹인데 혹시 다들 아시겠죠? 예.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처음에는 이제 군대에서 인기가 많았고 그게 발매된 지 4년이 된 노래인데 이 4년 만에 요즘에 유튜브 그 알고리즘으로 다시 재조명 받고 있죠. 요즘에 굉장히 핫한 아이돌 그룹인데요. 그 스토리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그게 해체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갑작스런 그런 역주행으로 인해서 다시 요즘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그런 고민과 또 우리가 이런 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생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뭔가 자기 스스로도 계속 흔들리고 또 그걸 다시 붙잡고 하던 도중 이렇게 맞은 행운은 정말 소중하겠죠. 사실 이 행운이라는 것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행운의 주인공이 내가 될지 남이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은 뭔가 본인이 겪은 그런 제일 큰 행운이 어떤 거가 있나요? 저는 막 생각을 해보면은 어릴 때 그 커피 자판기 뒤에서 아마 10,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돈을 주운 게 그게 제일 큰 행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당시에 오락실을 어렸을 때 자주 갔었는데 이 자판기 같은 거 보면은 그 잔돈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보면은 가끔씩 100원 200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락실에서 게임 한 판이 100원이었으니까 그 쏠쏠한 재미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행운이란 거는 본인이 뭐가 됐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고 이 본인이 언제나 그 여지를 남겨둘 때 이 행운이라는 것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브레이브 걸스도 이 군대 행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즐기면서 무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그런 그룹과는 좀 다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재조명되고 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한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던 거였고 물론 저도 이 오락실을 가기 위해서 커피 자판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손을 넣어서 자주 그랬었거든요. 네. 여러분은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언제 올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길을 열어놓고 있으면 언젠가 올 거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은 셜록 홈즈 12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행운이 찾아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오늘도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오, 복수의 천사들. 그들은 밤새 구불구불한 자갈밭을 달렸다.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여러 번 애를 먹었지만 그때마다 호프가 산에서 익힌 경험과 지혜를 발휘했다. 아침이 되자 황량한 풍경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사방에는 눈 덮인 산봉우리가 둘러싸고 있었고 저 멀리 지평선이 보였다. 길 가장자리로는 바위가 우뚝 솟아 있었고 낙엽과 솔잎이 가득 떨어져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바람이라도 불면 일행의 머리로 떨어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들이 길을 지날 때 마침 큰 바위가 떨어져 내렸고 굉음이 메아리 치자 말들이 놀라 날뛰었다. 해가 떠오르자 산 꼭대기에는 축제의 등불과도 같은 붉은 빛이 일었다. 그들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기운을 얻었다. 좁은 골짜기 옆에서 그들은 말에게 물을 먹이고 아침을 먹었다. 좀 더 쉬고 싶으시겠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카슨시티에 도착할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이후로는 편안히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말을 타고 좁은 길을 걸었고 저녁 무렵에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50km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어두운 밤, 그들은 거대한 바위덩이에 의지해 그 아래에서 조금 눈을 붙였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다시 길을 떠났다. 적들은 보이지 않았고 제퍼슨 호프는 그들을 따돌렸다고 믿었다. 호프는 그들이 얼마나 강한 힘을 지녔으며 얼마나 멀리까지 쫓아올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도망친 지 이틀이 지나자 식량이 다 떨어졌다. 하지만 호프는 사냥에 능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해발 1500m에 이르는 산맥줄기에서 강한 바람을 피해 호프는 장작불을 떼고 페리어와 루시를 쉬게 했다. 그리고는 사냥을 하러 자리를 떴다. 그는 다른 계곡에 갈 때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나무 껍질이나 다른 자국들을 봤을 때 분명 곰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막상 2-3시간을 헤매니 그냥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그는 다행히도 사람들이 큰 뿔이라고 부르는 짐승을 만났다. 그는 침착하게 엎드려서 총을 쏘았고 짐승은 비틀거리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호프는 다리 한 짝과 옆구리 살을 잘라 임시 캠프로 돌아갔다. 그런데 호프는 돌아가는 길이 기억나지 않았다. 비슷한 골짜기가 여러 개 이어져서 뭐가 뭔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오는 길에는 보지 못한 급류도 보였다. 그는 다른 골짜기에 갔지만 마찬가지였다. 달도 뜨지 않는 골짜기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는 무거운 고깃덩어리를 이고서 겨우겨우 앞으로 걸었다. 결국 5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호프는 원래 캠프를 찾았다. 그가 신호를 보냈지만
캠프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목소리만이 골짜기에 메아리 쳤던 것이다. 벼랑간 그의 머릿속에는 불안의 기운이 돋아났다. 그는 고깃 덩어리를 던지고 캠프 위로 뛰어 올라갔다. 장작불 주위에 타다 남은 재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말도, 노인도, 그리고 루시도 보이지 않았다. 필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재앙이 닥쳤던 것이다. 제퍼슨 호프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는 장작불에서 불붙은 나무 막대를 하나 집어서 사방을 비췄다. 발자국을 보니 말을 탄 사람들이 다녀왔다가 다시 솔트레이크 시티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도 데려간 것일까? 제퍼슨이 모든 걸 포기했을 즈음 장작불 뒤로 붉은 흙더미가 보였다. 그것은 분명 무덤이었다. 무덤 위에는 막대기가 꽂혀 있었고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존 페리어, 1860년 8월 4일 이곳에 잠들다. 그와 5시간 전에 헤어진 건장한 노인이 죽어 묻혀 있었고 묘비에 쓰여 있는 것은 그게 전부였다. 제퍼슨 호프는 다른 무덤이 있는지 미친 듯이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루시는 장로 아들의 아내로 끌려간 게 분명했다. 호프는 분노와 죄책감으로 그 자신도 노인의 옆에 묻히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호프는 그들에게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쳐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천성적으로 강한 인내심을 타고났고 인디언들에게 복수심을 배웠다. 그는 복수를 이루리라 다짐에 다짐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내심과 복수심을 그 일에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내동댕이 쳤던 고깃 덩어리를 장작불 더미에 넣어 구워서 얼마 동안 먹을 식량을 만들었다. 그리고 복수의 천사들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 산속으로 향했다. 그는 말을 타고 왔던 길을 5일 동안 걸어서 되돌아갔다. 밤에는 바위 틈에서 잠을 청했고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부지런히 걸었다. 엿새째 되던 날 그는 독수리 골짜기에 도착했다. 눈앞에 솔트레이크 시티가 보였다. 도시에는 화려한 깃발이 걸려 있었다. 그때 말을 탄 남자가 달려오는 게 보였다. 그는 호프와 알고 지냈던 쿠퍼였다. 난 제퍼슨 호프요. 날 알아보겠소? 놀란 모르몬 교도가 그를 쳐다보았다. 수척하게 메마른 사냥꾼에게서 단정한 제퍼슨 호프를 떠올리기는 힘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 호프를 들여다보더니 그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이보시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나타난 거요? 당신과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난 잡혀갈 것이오. 당신은 페리어 부녀가 도망치도록 했소. 장로에는 당신을 잡아들일 거요. 난 그들이 겁나지 않습니다. 쿠퍼씨, 제발 대답해 주시오. 어떻게 됐소? 어떻게 된 거요? 무엇이 말이오? 누가 볼까 두려우니 속히 물어보고 날 제발 지나쳐 주시오. 루시 페리어 말입니다. 그녀는 어제
트레버의 아들과 결혼했소. 결혼을 하다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소. 저 깃발이 안 보이시오? 그녀를 두고서 스탠거슨과 드래퍼가 경쟁을 벌였소. 둘 다 페리어 부녀를 추적한 무리에 속해 있었지. 스탠거슨이 존 페리어를 처단해서 좀 유리해 보였지만 장로회에서는 드래버를 밀어주었소. 하지만 어제 루시 페리어의 얼굴을 보니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더군. 아마 드래버는 새 부인을 오래 차지하지는 못할 거요. 그럼 이제 됐소? 당신은 이제 떠나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오? 저도 모릅니다. 호프는 총을 메고 깊은 산골짜기로 갔다. 하지만 위험한 산골짜기에서 호프만큼 두려운 존재는 없었다. 쿠퍼의 말은 사실이 되었다. 루시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충격 때문인지 불행한 결혼 때문인지 한 달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존 페리어의 재산에 혹해 그녀와 결혼한 드래버의 아들은 달리 슬퍼하지도 않았지만 모르몬 교회 교리대로 장례식 전날 밤 밤을 새워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때 누더기를 입은 유령이 나타나자 여자들은 비명을 질렀다. 유령은 루시 페리어의 이마에 입을 맞추더니 그녀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서 사라졌다. 그녀가 반지를 낀 채 마지막 길을 가게 할 수는 없지. 유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에 기가 질려 멍해 있었다. 하지만 반지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제퍼스 호프는 몇 달 동안 산속을 떠돌며 방랑했다. 도시에는 수상한 자가 산골짜기를 떠돌며 산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한 번은 스탠거슨의 창문에 총알이 뚫고 들어와 그의 몸에서 30cm가 채 되지 않은 곳에 박힌 일이 있었다. 한 번은 길을 지나는 드래버의 머리 위로 커다란 바위덩이가 굴러떨어져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생겼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목숨을 노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해를 입기 전에 먼저 괴한을 잡기 위해 산속을 뒤졌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혼자 다니지 않게 되었고 가능한 한 집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공격은 사라졌고 그들은 그것을 차츰 잊게 되었다. 하지만 호프의 복수심은 커져만 갔다. 그의 남은 인생은 오직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점점 정신력 소모로 인해 육체가 병들어갔다. 만약 그가 산속에서 죽고 만다면 복수는 누가 해줄 수 있을까? 그는 산골짜기 떠돌이 신세를 접고 네바다 광산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안정을 찾고 몸을 추스려 복수의 날을 도모하기로 했다. 그는 처음에는 1년 정도 광산 생활을 하려 했으나 5년이나 그곳에서 노동을 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복수심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변장을 하고서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왔다. 그런데 모르몬 교도들의 땅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 있었다. 두세 달 전에 큰 분열로 젊은 신도들이 모르몬 교에 등지고 유타를 떠나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이다. 스탠거슨과 드래버도 그들 중 하나였다.
그들이 어디로 숨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드레버는 재산을 정리해 많은 돈을 가졌지만 스탱거스는 빈털터리 신세로 길을 떠났다고 했다. 제퍼스 호프는 변한 상황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찾기 위해 미국 전역을 누볐다. 그의 검은 머리빨이 희끗해질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복수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복수의 대상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호프는 다시 한번 계획을 점검했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런데 드레버는 우연히 호프의 모습을 보았고 그의 비서 스탱거슨과 함께 보안관에게 신고했다. 제퍼슨 호프는 옛 연인의 복수를 위해 그들의 생명을 노렸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는 보증인이 없어 몇 주나 갇혀 있었고 그가 가까스로 풀려났을 때 이들은 이미 유럽으로 도망가고 없었다. 호프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고 그의 복수심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그들을 쫓아 유럽에 가기 위해 돈을 모았다. 그는 온갖 굳은 일을 해가며 그들의 뒤를 밟았다. 러시아의 세인트 페테르부르크로, 다시 파리로, 그리고 코펜하겐으로 그들을 따라갔다. 덴마크의 수도에 다다르자 그들은 이미 런던으로 몸을 피한 뒤였다. 그리고 호프는 런던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런던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왓슨의 일기에 상세히 적혀 있다. 네, 이제 드디어 이 셜록 홈즈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읽으면서 정말 추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설마 저는 이게 한 세대에 걸쳐서 이런 복수국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저는 왜 당연히 이게 범인 이게 존 페리어의 복수국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호프의 복수국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혹시 그걸 예상하신 분이 있나요? 네. 하여튼 결국은 참 복수를 위해서 어떠한 자기 한 인생을 참 버려지는 건데, 참 그거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피폐해지잖아요.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오늘도 편안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